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 표현 5번째 시간으로 실수를 지수로 가지는 실수지수와 실수지수의 지수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수는 미터의 수가 실수이고 지수의 수가 자연수인 지수였습니다. 자연수 지수이죠. 여기서는 지수의 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나 분수, 무리수가 될 때 지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떤 내용의 수를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의 지수 표현은 수학이나 과학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실수 지수를 잘 이해해 두어야 앞으로 지수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지수의 수가 자연수인 지수 표현과 지수 법칙을 복습하겠습니다. 실수지수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정수지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 유리수 지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무리수 지수는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직관으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수 표현식과 계산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수가 자연수로 되어 있는 자연수 지수의 표현과 지수 법칙을 복습하겠습니다. 지수 표현은 같은 수의 반복 곱셈을 표현하는 기호로 정의하였습니다. 3을 4번 곱하는 경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간단한 표현식으로 3의 4제곱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문자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a를 n번 곱하는 경우에 a의 n제곱이 됩니다. 지수의 문자수 표현에서 이때 곱하는 수를 미치라고 구분하면 미터의 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곱하는 횟수는 미터의 어깨에 적고 지수라고 구분하면 지수는 하나, 둘, 셋처럼 세어야 하는 횟수이므로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자연수 지수는 곱셈 연산이므로 지수를 연산한다는 것은 곱셈 연산의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 곱셈을 빨리 하기 위해 구구단을 외우듯이 지수의 곱셈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수 법칙을 공부하였죠. 지금부터 자연수 지수 법칙을 복습하겠습니다. 자연수 지수 법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실수 지수에서는 4가지로 줄어들지요. 먼저 자연수 지수가 정의되는 수의 범위로 미터의 수는 실수 집합이고 지수의 수는 자연수 집합입니다. 1번식은 밑이 같은 두 지수의 곱셈, 밑이 같아야 되죠. 곱셈으로 결과값은 두 지수를 더한 지수가 됩니다. 지수는 같은 수의 반복 곱셈이므로 밑이 다르면 더 이상 곱셈 연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2번식은 지수를 반복 곱한 지수의 지수 연산으로 결과값은 지수를 곱한 지수가 됩니다. 3번식은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두 지수의 곱셈입니다. 밑이 다르면 더 이상 연산을 진행할 수 없지만 지수가 같은 특별한 경우는 같은 지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은 두 밑을 곱한 지수가 됩니다. 물론 역으로 합성수의 지수는 지수가 같은 두 지수의 곱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4번식은 분수의 지수를 분모와 분자의 지수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식은 분모를 나눗셈으로 해석하고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역수를 만들어 곱셈을 하면 3번과 같은 식이 됩니다. 다음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제외하죠. 역연산과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5번식은 밑이 같은 두 지수의 나눗셈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제외합니다. 나눗셈이 곱셈의 역연산이므로 밑이 다르면 더 이상 연산을 할 수 없는 것은 1번식과 같습니다. 나눗셈을 분수식으로 표현하고 분모 분자에 같은 수만큼의 밑을 약분하면
결과값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분자의 지수가 분모의 지수보다 크면 분자의 밑의 수가 남아서 지수의 차이가 분자에 남습니다. a의 m-m이 되지, m제곱이 되지요. 두 지수가 같은 경우를 보면 지수의 차이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수 지수는 자연수에서 정의되므로 0을 지수로 가질 수가 없는데 지수의 정의에 따라 연산을 해보면 결과값이 1이 되므로 1로 정합니다. 분모의 지수가 분자의 지수보다 큰 경우를 보면 지수의 차이가 음수가 됩니다. 자연수 지수는 음수도 지수로 가질 수 없으므로 지수의 정의에 따라 연산을 해보면 결과값이 분모의 지수가 있는 a의 m-n 제곱분의 1이 되므로 연산값을 a의 m-n 제곱분의 1로 정의합니다. 자연수 지수 법칙의 증명은 건장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연수 지수와 지수 법칙을 복습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지수가 실수일 때도 그대로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게 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지수입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지수가 0일 때와 음수일 경우만 살펴보면 정수 전부를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수가 음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정수지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정수지수가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또는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므로 임의의 실수가 미치고 지수가 음의 정수인 지수가 무엇을 표현하는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것을 의미하고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수의 정의대로 하면 3을 마이너스 4번 곱한 것이 되는데 연산의 정의에 근거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나눗셈 연산을 하는 5번식에서 분모의 지수가 분자의 지수보다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의 5제곱 나누기 3의 7제곱인 경우 지수의 곱셈 법칙을 바로 적용하였을 때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음의 수가 나온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5번식에서는 지수의 정의에 따라 3의 제곱분의 1처럼 분모의 지수가 있는 식을 연산값으로 구하였죠. 그래서 음수의 지수를 가지는 지수식은 연산의 의미를 두지 않고 분모의 지수가 있는 식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의하는 것이죠. 분모 지수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3의 제곱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로 표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문자수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의 n 제곱분의 1로 분모의 지수가 있는 분모 지수가 됩니다. 그런데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a의 n 제곱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0, 즉 밑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음의 지수가 분모에 있는 지수를 표현하는 기호라는 것을 잘 이해가 되지요. 이번에는 지수가 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수의 지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수가 0인 수가 표현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실수를 0번 곱한다는 것인데 음의 지수처럼 특별한 연산의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수 지수의 지수 법칙에서 3의 5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처럼 밑과 지수가 같은 두 지수나 지수식을 나눈 경우에는 연산값이 1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0의 지수에 반영하면 어떤 실수의 0제곱은 그 값이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a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이때 a는 당연히 실수이지요. 결론적으로 음의 지수나 0의 지수는 연산의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고 자연수 지수의 나눗셈 연산 법칙에 나오는 연산값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수 지수에서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수법칙에서 지수법칙이 성립하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지수의 밑이 되는 수는 밑이 분모가 될 수 없으므로 0이 아닌 실수로 잡고, 지수의 수는 정수로 잡은 집합에서 앞에서 정의한 실수의 0제곱은 1이고 음의 지수는 분모 지수로 두고 음의 지수와 0지수를 자연수의 지수 법칙에 반영을 하게 되면 5번씩은 한 가지로 표현된 정수의 지수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수와 0의 제곱을 도입함으로써 세 가지 경우가 한 가지 경우로 합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정수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증명은 자연수 지수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증명 과정이 꽤 길고 복잡한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과학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배우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한번 증명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주저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소 귀찮더라도 뛰어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5번씩부터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n이 양수이고 m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m을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mp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5번씩 두 지수의 나눗셈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m 대신에 -p를 대입하면 a의 n제곱 나누기 분수지수가 되어서 a의 p제곱분의 1이 되고,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역수를 곱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p제곱이 되는데, 두 자연수 지수의 곱이므로 자연수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의 m 플러스 p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준 문자수 p 대신에 -m을 대입하게 되면 a m-m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n이 음수이고 m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n을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m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에서 n 대신에 -p를 대입하면 am-p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변경하고 나눗셈을 곱셈의 역연산으로 역수를 곱하면 a의 p제곱분의 1 분모 지수죠.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p제곱 곱하기 역연산입니다. a의 m제곱분의 1은 a의 p제곱 곱하기 a의 m제곱분의 1이 됩니다. 분모는 자연수 지수의 곱이므로 자연수 지수 법칙을 적용한 다음에 음의 지수로 바꾸면 a의 p 플러스 m 제곱분의 1은 음의 지수로 바꾸어서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 되고, 괄호를 풀었으면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 제곱은 a의 n 마이너스 m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지수가 모두 음수인 경우입니다. n을 -p, m을 -q로 놓으면 pq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q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에서 nm 대신에 -p와 -q를 대입하면 am -p제곱 나누기 am -q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변경하고 나눗셈을 번분수의 연산으로 계산하면 a의 p제곱분의 1 나누기 a의 q제곱분의 1은 a의 p제곱분의 a의 q제곱이 됩니다. 분분수의 식은 건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분모와 분자가 자연수 지수이므로 앞에서 정의한 내용을 적용하면 a의 q-p 제곱은 a의 -p -q 제곱이 되고, 이것은 a의 m-m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5번식의 전체 증명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죠? 명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번식부터 차례로 증명하겠습니다. 두 지수를 곱하는 1번식입니다. 모든 정수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번에도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이 양수이고 m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m을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MP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1번식 두 지수의 곱셈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에서 M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분모 지수로 바꾸죠. A의 P제곱분의 1이 되는데 분수의 곱셈을 하면 A의 P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됩니다.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 지수이므로 자연수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의 N-P 제곱이 되고 이것은 A의 N 플러스 M 제곱이 되어서 자연수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이 음수이고 M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N을 마이너스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M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에서 N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변경하고 분수의 곱셈을 하면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P제곱분의 A의 M제곱이 됩니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자연수 지수이므로 자연수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마이너스 P를 N으로 바꾸게 되면 A의 M-P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M으로 순서를 바꿔서 A의 N 플러스 M 제곱이 되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지수가 모두 음수인 경우입니다. N을 마이너스 P, M을 마이너스 Q로 놓으면 PQ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Q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에서 NM 대신에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변경하고 분수 곱셈을 하면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은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은 A의 P 플러스 Q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연산을 한 것이죠. 분모 지수를 음의 지수로 바꾸고 NM을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제곱이 되고 이것은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A의 M 플러스 M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1번식의 전체 증명 과정이 잘 이해되었지요. 지금부터는 2번식을 증명하겠습니다. 2번식은 지수의 지수식입니다. 먼저 N이 양수이고 M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M을 마이너스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MP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2번식 지수의 지수식 곱 A의 N제곱의 M제곱에서 M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게 되면 A의 N제곱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고치면 A의 N제곱의 P제곱분의 1은 1이 되고 이것은 다시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의 MP분의 1로 지수가 MP가 됩니다. 이 분모 지수를 음의 지수로 변경하면 A의 마이너스 MP제곱이 되고 이 식을 순서를 바꾸어 쓰면 A의 N-P제곱은 A의 NM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이 음수이고 M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N을 마이너스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M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의 M제곱에서 N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의 M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고치면 A의 P제곱분의 1의 M제곱이 되고 분모 분자의 M을 나누어 쓰게 되면 A의 PM제곱분의 1로 지수가 PM이 됩니다. 이 분모 지수를 음의 지수로 변경하면 A의 마이너스 PM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N으로 바꾸면 A의 NM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두 지수가 모두 음수인 경우입니다. N을 마이너스 P, M을 마이너스 Q로 놓으면 PQ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Q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A의 N제곱의 M제곱에서 NM 대신에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데 두 개의 음의 지수를 차례로 분모지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a의 p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분모지수로 바꾸면 a의 p제곱분의 1의 q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것은 다시 a의 pq제곱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이 분분수에서 지수 pq가 자연수이므로 분모지수를 음의 지수로 차례로 바꾸고 nm을 대입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pq제곱분의 1은 a의 pq제곱이 되고 이것은 음수를 넣으면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제곱이 되어서 a의 nm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식 전체 증명 과정입니다. 증명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는 3번식을 증명하겠습니다. 3번식은 지수는 같고 밑이 다른 지수식의 곱입니다. n이 양수이면 자연수이므로 지수 n이 음수인 경우만 검토하겠습니다. n을 마이너스 p로 놓으면 p가 양수가 되므로 지수 p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3번식 an 제곱 곱하기 b의 n 제곱에서 n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p 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p 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고치고 분수의 곱셈을 하게 되면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p제곱분의 1은 a의 p제곱 곱하기 b의 p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분모 지수는 자연수 지수이므로 지수 법칙을 적용하여 지수를 묶고 음의 지수로 변경을 하면 ab의 p제곱분의 1은 ab의 음의 지수로 바꿔서 ab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 이것은 ab의 n제곱이 되어서 3번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4번 지수식을 증명하겠습니다. 4번식은 분수의 지수식을 분모 분자로 지수를 분리하는 식입니다. 이번에도 n이 양수이면 자연수이므로 지수 n이 음수인 경우만 검토하겠습니다. n을 마이너스 p로 놓으면 p가 양수이므로 지수 p에서는 자연수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4번식 b분의 a의 n제곱에서 n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b분의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는데 음의 지수를 분모 지수로 고치면 b분의 a의 p제곱분의 1이 됩니다. 분모에 있는 지수는 자연수 지수이므로 분모 분자를 분리하면 b의 p제곱분의 a의 p제곱분의 1이 되는데 분모 분자에 a의 p제곱분의 1을 곱하고 분모 지수를 음의 지수로 바꾸고 n을 대입하면 한목이 하는 것이죠. b의 p제곱분의 1분의 a의 p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것은 분모수 계산을 하면 b의 마이너스 p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 이것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어서 4번 지수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음의 증수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지수가 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밑의 수가 실수이고 지수의 수가 0인 지수 표현은 숫자 1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기호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증명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므로 실수를 양수, 영, 음수로 구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밑의 수 a가 양수이고 지수가 정수인 경우 a의 0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a의 0제곱은 a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되고 이것은 a의 n-n제곱은 a의 0제곱은 1이 되므로 a의 0제곱은 성립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 정의한 것이죠. 밑의 수 a가 0이고 지수가 정수인 경우는 정의에 따라 식을 적어보면 0의 n성분의 0의 n제곱분의 0의 n제곱이 되는데 분모에 있는 0의 n제곱은 0을 n번 곱한 것이므로 0입니다. 그런데 분모의 수는 0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0의 0제곱이나 0의
음수의 정수의 제곱, 달리 말하면 0의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것은 성립하지 않고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밑의 수 A가 음수이고 지수가 정수인 경우에는 양수처럼 정의에 따라서 식이 성립하므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수의 지수 법칙은 밑의 수 A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해가 되죠? 어떻습니까? 다소 긴 증명 과정이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죠? 정수지수의 지수 법칙이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면 동영상을 정지하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수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검토하겠습니다. 분모, 분자가 정수로 되어 있는 분수를 유리수 분수 또는 유리분수라고 합니다. 유리분수 지수는 지수에 유리분수가 있는 식이죠. 0이 아닌 실수를 밑의 수로 하는 지수의 수가 분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의 5분의 2 제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의 표현이 어떤 연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지수가 같은 수의 거듭 제곱을 나타내므로 지수의 정의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3을 5분의 2만큼 제곱하였다는 것인데 분수를 제곱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특별한 지수의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지수처럼 분수 지수가 지수 법칙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이라는 조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어떤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수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선 지수의 분수를 없애기 위해, 즉 분모를 없애기 위해 분모만큼 제곱을 하여서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분수지수 3의 5분의 2 제곱이 표현하는 수를 간단하게 x라고 놓으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5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5제곱은 3의 5분의 2 제곱의 5제곱이 됩니다. 이 표현식에서 지수의 지수 연산 법칙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x의 5제곱은 3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x를 5제곱하니 3의 제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앞에서 정의한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적용하여 밑의 수 x로 분리하여 바꾸었으면 x는 5제곱근 3의 제곱이 되는데 x가 3의 5분의 2 제곱이므로 3의 5분의 2 제곱은 5제곱근 3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5제곱근 3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 수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여 분수 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수 지수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여 분수 지수를 정의하면 a의 m분의 n 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m제곱근 a 전체의 n제곱이 되는데 이 식을 해석하면 분수 지수의 분모는 거듭 제곱근의 지수를 나타내고 분자는 근호안 수의 지수나 거듭 제곱근 전체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의미는 분수 지수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였을 때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수 지수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였죠. 하여서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듭 제곱근은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 근호 안의 수가 0이거나 0보다 큰 수에서 정의가 되었죠. 거듭 제곱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분수 지수를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밑의 수가 근호 안의 수가 되므로 잘 검토해 보세요. 밑의 수가 근호 안의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밑의 수가 0이거나 0보다 커야 하는데 이미 정수 지수에서 밑은 0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분수 지수에서의 밑의 수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밑의 조건이 유리분수 지수의 조건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수 지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분수 지수를 이렇게 정의하였을 때 전체 지수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유리분수 지수의 지수 법칙은 분수 지수의 거듭 제곱근 표현식의 정의에 따라서 밑의 수는 양수인 실수가 되고 지수는 유리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정수지수와 유리분수 지수에서 정의한 수의 표현식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분모지수로 A의 N제곱분의 1이고 A의 M분의 N제곱은 분수지수죠. A의 M제곱분의 A의 M분의 N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수지수의 지수법칙의 형태는 정수지수 법칙과 똑같습니다. 단 네 번째 식, 분수의 지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분리하는 식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분수는 두 수의 곱과 같으므로 3번식의 흡수가 되어서 식의 개수가 4개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유리분수의 지수법칙을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증명에서 사용하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복습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는 근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안의 두 수 A, B가 양수이고 지수 NM이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거듭제곱근이 정의되었을 때 지수 MN이 자연수입니다. N제곱근 A 전체의 N제곱은 A다. 이것은 거듭제곱근의 정의이지요. 두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의 AB가 되는 것은 거듭제곱근 지수가 같은 두 거듭제곱근의 곱은 근호 안의 두 수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분의 A가 되는 것은 거듭제곱근 지수가 같은 두 거듭제곱근의 나눗셈은 근호 안의 수의 나눗셈과 같다는 것이죠. 2번 식과 같은 형태입니다.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근이 되는 것은 거듭제곱근 안의 지수와 거듭제곱근의 밖의 지수는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N제곱근 M제곱근 A는 NM제곱근 A가 되는 것은 한수에 대한 이중근호는 거듭제곱근 지수의 곱으로 근호를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MP제곱근 AMP가 N제곱근 AM이 되는 것은 거듭제곱근 지수와 근호 안의 지수 또는 거듭제곱근 전체의 지수는 약분이 된다는 성질입니다. 약분이 되었으니까 거꾸로 해서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이 하겠죠. 지금부터 지수법칙을 증명하겠습니다. 유리분수의 지수법칙의 증명은 정수지수의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근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정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1번식 두 지수의 곱셈입니다. 분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MN을 P분의 Q, R분의 S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P와 Q와 R과 S는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지수가 양수인 분모 지수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모든 지수는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어진 식에서 지수의 분수를 넣고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A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A의 R분의 S제곱이 되고 이 분수 지수를 거듭제곱근식으로 바꾸면 P제곱근 A의 Q제곱 곱하기 R제곱근 A의 S제곱이 됩니다. 거듭제곱근 지수를 각해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거듭제곱근 지수에 R과 P를 곱하면 지수가 같아야 연산을 할 수 있죠. 거듭제곱근 지수가 PR인 PR제곱근 AQR 곱하기 PR제곱근 ASP제곱이 되고 연산을 하면 PR제곱근 AQR 곱하기 AQR제곱 곱하기 APS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근호 안을 연산하면 PR제곱근 AQR 플러스 PS제곱이 되죠. 이 식을 다시 분수지수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A의 PR분의
QR 플러스 PS 제곱이 되고 지수를 연산하면 A는 A의 PR분의 QR 플러스 PR분의 PS가 되는데 분모와 분모를 약분하고 분수를 n과 m으로 변경하게 되면 A의 P분의 Q 플러스 R분의 S 제곱이 되어서 A의 M 플러스 M 제곱이 되어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이해가 됩니까? 차분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번 식을 증명하겠습니다. 2번 식은 지수의 지수식입니다. 분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mn을 p분의 q, r분의 s로 놓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지수가 양수인 분모 지수로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지수는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수에서 지수의 분수를 넣으면 a의 p분의 q 제곱에 r분의 s 제곱이 되고 분수 지수가 두 번 있는 식이 되었죠. 이 분수 지수를 차례로 거듭 제곱근식으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근 A의 P분의 Q 제곱에 S 제곱이 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연산하면 R제곱근 A의 P분의 QS 제곱이 됩니다. 이제 근호 안의 수를 다시 거듭 제곱근식으로 바꾸어 쓰면 R제곱근 P제곱근 A의 QS 제곱이 되고 이중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두 거듭 제곱근 지수를 곱하면 PR제곱근 AQS 제곱을 얻습니다. 식을 다시 분수 지수식으로 바꾸고 지수를 두 분수의 곱으로 분리하고 NM을 대입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PR분의 QS 제곱이 되는데 분수를 분리하면 A의 P분의 Q 곱하기 R분의 S의 제곱이 되고 NM을 대입하면 A의 NM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3번 식을 증명하겠습니다. 3번 식은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은 두 지수식의 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 n을 p분의 q로 놓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지수가 양수인 분모 지수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모든 지수는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지수의 분수를 넣으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B의 P분의 Q제곱이 되는데 이 식을 거듭 제곱근식으로 바꾸면 P제곱근 A의 Q제곱 곱하기 P제곱근 B의 Q제곱이 됩니다. 거듭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P제곱근 A의 Q제곱 곱하기 B의 Q제곱은 P제곱근 AB의 Q제곱이 되고 이 식을 다시 분수 지수식으로 바꾸고 n을 대입하게 되면 AB의 P분의 Q제곱은 AB의 N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식을 증명하겠습니다. 4번식은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두 지수식의 나눗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mn을 P분의 Q, R분의 S로 놓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지수가 양수인 분모 지수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모든 지수는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지수의 분수를 넣고 분수 지수식을 거듭 제곱근식으로 변경을 하면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P분의 Q제곱 나누기 A의 R분의 S제곱이 되고 거듭 제곱근식으로 붙이면 P제곱근 A의 Q제곱 나누기 R제곱근 A의 S제곱이 됩니다. 나눗셈을 분수식으로 고쳐 쓰고 거듭 제곱근 지수가 같아지도록 각각의 지수에 R과 P를 곱하여 계산을 하면 R제곱근 A의 S제곱분의 P제곱근 A의 Q제곱은 제곱근 지수를 같게 만들죠. RP제곱근 A의 SP제곱분의 PR제곱근 A의 QR제곱이 되고 거듭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여 항계로 바꾸면 PR제곱근 A의 PS제곱분의 A의 QR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정론하게 되면 PR제곱근
A의 QR-PS 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분수 지수로 바꾸어 쓰게 되면 A의 PR분의 QR-PS가 됩니다. 식을 정돈하여 NM을 대입하게 되면 A의 PR분의 QR-PR분의 PS가 되고, 분모를 약분하게 되면, 분모 분자를 약분하게 되면 A의 P분의 Q-R분의 S 제곱이 되어서 NM을 대입하게 되면 A의 M-N 제곱이 되어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분수 지수의 지수 법칙까지 증명을 하였고, 이제 나머지 무리수 지수의 지수 법칙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수의 수가 무리수인 지수, 예를 들어서 A의 루트 2제곱은 하나의 수가 될까요? 그리고 이런 무리수 지수가 수를 표현한다면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무리수 지수가 수를 표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정수지수와 분수지수에서 했듯이 특정한 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실수 정의역에서 정의한 지수함수 y = a의 x제곱에서 x의 값에 루트 2를 대입하면 한 실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y = a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독립변수 루트 2에 대응하는 값 a 루트 2 제곱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무리수 지수는 한 수인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다입니다.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성립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수 지수가 하나의 수이고 무리수는 유리수의 극한 값이므로 유리수가 성립하면 자연스럽게 무리수도 성립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수 지수의 지수 법칙도 엄밀하게 수학을 적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이 필요합니다. 무리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의 수가 실수인 지수는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지수 실수의 지수 법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실수 지수의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는 실수이지만 밑의 수는 양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A의 영성은 1이고 음의 지수 A의 -n은 A의 -n 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인 분모 지수가 되고 분수 지수 A의 m분의 n 제곱은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을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에 1번씩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m 플러스 m제곱이 된다는 것은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두 지수의 곱은 두 지수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이 되죠. A의 n제곱의 m제곱, 지수의 지수식은 A의 nm제곱이 되는 것은 지수의 지수식은 두 지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B의 n제곱이 되고 이것은 다시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은 두 지수의 곱은 두 밑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m-nm제곱이 된다는 것은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두 지수의 나눗셈은 두 지수를 뺀 것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수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고 실수 지수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다소 장황하지만 치밀하게 검토하고 증명하였습니다. 처음 배울 때 한번 잘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내용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3의 4제곱의 5제곱은 3의 4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3의 20제곱이 되겠죠. 지수를 바꾸어 쓰면 3의 5제곱의 4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64의 3분의 1제곱은 거듭 분수지수니까 거듭 제곱근으로 표시하게 되면 3제곱근 64가 되어서 4가 됩니다. 64의 3분의 2제곱은 3제곱근 64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4의 제곱은 16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분모의 수를 거듭 제곱으로 바로 읽습니다. 바로 읽어서 거듭 제곱근 과정은 생략하고 4의 제곱은 16으로 바로 계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16의 4분의 3제곱은 분모 4를 거듭 제곱근으로 생각하게 되면 4 거듭 제곱근 16이 되므로 2를 바로 계산해서 2의 3제곱 분자의 수죠. 분자의 수를 곱해서 2의 3제곱은 8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수에 대한 지수로 마이너스 64의 3분의 1제곱은 거듭 제곱근 지수가 홀수이므로 3제곱근 마이너스 64로 마이너스 4가 되지만 마이너스 16의 4분의 1제곱은 불성립하게 되는데 이유는 제곱근 지수가 4로 짝수이고 짝수인데도 밑의 수가 마이너스 16으로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제곱근에서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근호 안의 수, 다른 말로 하면 지수의 밑의 수는 양수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음수 마이너스 16이 되었으므로 표현할 수 없는 식이 되어서 불능이 됩니다. 불성립하는 것이죠. 분수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7분의 8의 3분의 2제곱은 거듭 제곱근 3제곱근 27분의 8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거듭 제곱근 계산을 하여서 3제곱근 27분의 8의 제곱은 3제곱근 27분의 3제곱근 8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3분의 2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도 거듭 제곱근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모인 3을 거듭 제곱근 지수로 본다면 분모 27에 적용하게 되면 3제곱근 27이 되므로 바로 3이 나올 수가 있고 분자에도 3제곱근 8이므로 바로 2가 됩니다. 그러므로 3과 2를 적을 수 있는데 분수 지수에서 분자인 2가 거듭 제곱근의 분자 2가 구한 답의 지수가 되므로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어서 9분의 4를 쓸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수의 분수 지수를 보면 27분의 8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은 음수를 마이너스 1로 분리하여서 역수의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27분의 8의 마이너스 1제곱에 3분의 2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8분의 27에 3분의 2 제곱이 되죠. 바로 계산하면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가 됩니다. 바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었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56분의 81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은 역수를 바로 취해서 81분의 256의 4분의 1 제곱이 되고 거듭 제곱근 과정 없이 바로 계산을 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4제곱근 81은 3이고 4제곱근 256은 4가 되지요. 분모와 분자의 지수가 같은 지수식으로 8의 3분의 2 제곱분의 27의 3분의 1 제곱은 공통지수죠. 공통분모 지수입니다. 공통분모 지수 3분의 1을 묶어서 8의 제곱분의 27의 전체의 3분의 1 제곱은 분모를 거듭 제곱근으로 바로 적용하게 되면 2의 제곱분의 3에 되고 계산값은 4분의 3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모 지수는 바로 거듭 제곱근으로 반영합니다.
이번에는 분수지수와 거듭 제곱근이 함께 있는 식입니다.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제곱근 7의 3제곱은 거듭 제곱근식은 지수로 바꾸고 쓰면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는데, 지수 연산을 하게 되면 7의 2분의 1 곱하기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3제곱은 지수를 연산하면 7의 2분의 1 플러스 5분의 3이 되고, 분수 덧셈을 해서 7의 10분의 5 플러스 6제곱은 7의 10분의 11제곱을 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9분의 4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4분의 9제곱을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계산하고 음수는 역수를 취하면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죠. 9분의 4 마이너스 12분의 8 18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4분의 9의 분수는 약분해서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분모를 바로 거듭 제곱근으로 적용하게 되면 2가 되고 분자는 3이 되지요. 그러면 분수의 분자를 곱해서 2의 3제곱분의 3의 3제곱은 8분의 27이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죠. 다중근원식의 예를 보겠습니다. 제곱근 2의 3제곱근 4의 4제곱근 8은 근호가 3개가 있죠. 안쪽 근호부터 차례로 분수로 바꾸고 씁니다. 그러면 제곱근 2의 3제곱근 4 곱하기 8의 4분의 1 제곱근이 되고, 하나를 더 풀면 제곱근 2 곱하기 4 곱하기 8의 4분의 1 제곱에 전체의 3분의 1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풀면 2 곱하기 4 곱하기 8의 4분의 1 제곱에 3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 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밑을 2로 통일하면, 밑이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죠. 통일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 제곱 곱하기 4분의 3제곱에 3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 되고, 안쪽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4분의 11제곱에 3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은 2 곱하기 2의 12분의 11에 2분의 1 제곱이 되고, 2의 12분의 23에 2분의 1 제곱은 2의 24분의 23 제곱이 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간단한 답을 얻었죠. 표현과 계산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다음 문제는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세 문제를 내었습니다. 얼른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답을 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직접 풀어서 맞춰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의 표현 마지막 시간으로 로그와 로그의 연산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수의 표현이 끝나면 방정식과 함수의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